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경수 씨,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어요? 뜬금없네요. 갑자기 공부, 왜 제가 공부 못하게 보이나요? 아니 하도 개그계 브레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길래. 예. 네, 제가 듣기로는요,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손을 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예, 근데 중학교 때 수학을 손을 난 적도 없고 잡은 적도 없어요. 어차피 그랬을 매스 것 메리트, 같아요. 저한테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문과 나왔어요. 브레인 맞죠? 저 석사니까. 네, 석사 졸업하고, 법대 졸업하고, 예, 안경도 알이 없는 게 왜 끼고 댕기냐면 공부 잘해 보이려고. 근데 브레인입니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다 자칭. 잘해요. 예, 잘해요. 여러분들 잘합니다. 브레인이에요. 예, 재수 없으시죠? 예, 리모컨으로 던지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TV만 깨질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다들 브레인이에요. 저는 농담으로, 죄송하지만 농담으로 한 거고, 특히나 여기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신 분이 바로 제 옆자리에 영광스럽게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아우 민망하네요. 네. 근데 그냥 취미가 책 읽기랑 공부였을 뿐인데 민망하네요. 아, 그래요. 취미가 또, 정말, 요렇게 또 받아드시네요. 요거를 가지고. 어쨌든 공부 되게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얄밉게도. 예,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졸업을 하신 게 맞잖아요. 그쵸. 입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하긴 했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방송 중에 사람 때리고 싶고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리모컨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런데 예. 공부만 하느라고 다른 걸 잘 못해요. 띵뛰기나 운동학기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 보여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체능 소녀였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너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현직 선생님과 같이 방송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 교육 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건지 꼭 좀 물어봐달라 이런 말씀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특히 조기교육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예. 사실은 질문을 받으면 공적으로 말하는 것과 사적으로 안내해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티처들은 약간 좀 그쵸. 그런 그래서 느낌이네요. 속 얘기를 좀 해달라, 예. 제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말하자면 깁니다. 야,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또 겸손하신 척 하면서도 은근슬쩍 이렇게 잘난 척도 하시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선생님이 사실 오늘 입에 진짜 와이파이 다셔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판도사에서요. 자녀 교육을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더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 만들고 싶은 학부모님들 모조리 이리로 모이세요. 조기 교육 어떻게, 왜, 언제 시켜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숙제 자녀 교육 판도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스스로 알아서 잘 찾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정신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기 교육 잘못하면 아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 초래? 영어 공부시키려다 되레 책 덮게 만드는 몹쓸 부모의 말 한마디는? 물론 아이 마음 확 사로잡을 멋진 조기 교육법도 판도사에서 공개해드리죠. 판도사 조기 교육편, 이거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네, 오늘 조기 교육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고 아주 통쾌하고 아주 정말 상큼발랄하게 한번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이게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런 걸 또 받아주시네요. 민망하게. 그럼요. 아주 자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14년 경력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토대로 사례별로 모든 정보를 쏟아내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렇다고 김희지 선생님한테 무조건 맡기는 거 아니고 우리 셋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네, 요즘 교육이요, 우리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이 학습 시작하는 나이가요, 진짜 빨라졌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그런 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배웠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빠르고 달라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죠. 요즘에는 아니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귀요미. 진짜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사실 우리 중학교 때는 정말 하이 제인. 하이탐. 하이탐. Fine, thank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그렇죠. you? 이런 게 항상 이제 고정 레파토리였는데 이런 영어는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미들 스쿨에서 또 배웠잖아요. 이제는요, 2 years, 3 years 된 우리 children 아이들이 그냥 잉글리시 한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유학의 지적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거나 훈련시키는 겁니다. 목적 자체는 아주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하게 선행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진짜 학원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집이 노량진입니까? 대치동인데요. 대치동이 잘 사는 여자네. 단기간에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학원을 옮겨버리는 그런 성격 급한 엄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렇죠. 허리맘이죠, 허리맘. 네, 급한 허리맘. 엄마들. 허리엄맘. 아, 이게 무조건 이제 빨리 시키고 결과도 한눈에 봐야 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이게 바로 조기 교육의 세태고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정말 올바른 교육인 걸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과도한 조기 교육,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담아왔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죠. 자녀 교육,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판도사에서 두뇌 발달과 조기 교육의 관계를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두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두뇌 발달에 따른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책임진다. 두뇌 코칭 교육센터 박선명 뇌과학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뇌센터를 찾아온 만큼 과연 저의 뇌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직접 검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두뇌 활용 능력을 검사합니다. 그 후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학습 상황을 만들어주는데요. 책을 읽은 지 10분 경과. 과연 학습 전후 뇌의 스트레스 정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뇌가 성숙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나 구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경우 성인과 스트레스 정도가 다를까요? 오늘 실험을 도와줄 강우주군. 먼저 가벼운 신체 활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본격적인 검사를 위해 뇌의 상태를 측정해줄 기계를 부착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두뇌 활용 능력과 스트레스 검사가 이뤄지는데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어려워서. 이번에는 학습 여부와 강도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려운 영어 원서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학습 전과 마찬가지로 두뇌 활용 능력과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어려운 학습을 하고 나서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언제 어떤 걸 배우는 게 뇌에 좋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거를 권해서 좀 공부에 재미를 붙여나가도록 이렇게 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뇌는 6살까지 사고와 인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가 발달하기 때문에 인성과 예절 교육을 하는 것이 좋고요. 12살까지는 청각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 부위가 발달하는데요.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한글을 비롯한 언어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부위는 그 이후에 발달하는데요. 이렇게 뇌 부위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뇌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부모님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뇌가 완성되기 전에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3살에서 6살의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성장한 후에도 예의 바르고 인간성 좋은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선행학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기유학. 오늘 두뇌 검사를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이들 뇌에는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조기유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간다는 자체가 문화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학습 언어 차이 때문에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또 많은 과목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는 아이한테는 좀 큰 스트레스가 되고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는 그 스트레스가 극복할 만한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신의 뇌가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서 감정 조절이나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은 부모님이 아이의 뇌 상태를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학습은 이제 그만. 똑똑한 아이도 좋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선 아닐까요? 진짜, 예, 그렇죠. 이제 과도한 선행학습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유학이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정말 커서 공부를 놔버릴 수 있거든요.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뭐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저 뇌파 그림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진짜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이 걱정이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3살 정도까지는 학습보다는 엄마와의 애착관계,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미있는 학습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네, 어렸을 때 교육은 아이 평생 교육의 인격과 지식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주입식 교육이나 다그침, 과한 학습이 반복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더 뇌발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학원 보내고 뭐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것만이 엄마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엄마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분야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스스로 알아서 잘 찾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정신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진짜 부모들이 어렸을 때 진짜 배운 대로 은연중에 이제 주입식 교육을 막 이렇게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요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딱 이렇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요즘엔 주입식 교육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외웠던 것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와요. 창의력 교육입니다. 또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뒤처질까봐 맞아요. 조바심에 그러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기 교육으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게 된다면 불행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한테는 꽁트를 보는 듯하네요. 3살에 무조건 이걸 시키고 4살엔 이걸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나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저희 그 아버지도 제가 3살 때 심부름을 시키셨으니까. 네. 뭐, 예, 그때는 뭐 정답, 짜장면도 가끔 시켰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이들 발달 상태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기 교육 시기보다는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 뭐, 예, 교육 전문가를 비롯해서 정말 똑 부러지는 여자들. 골절 황현주, 김이나 씨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진짜, 저는요, 오늘 방송 정말 좋네요. 학습보다는 먼저 인성을 키워라, 이런 주장도 우리 현주 씨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저는 이제, 현병수입니다. 아들 현금이 돈 많이 벌라고 현금, 캐시, 예, 이 친구를 다그치지 않을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도 현금이가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면 좀 속상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애가 또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기 개그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김 붙이고 웃기게 넘어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지 말고 김을 일단 붙여라.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근데 스스로도 자기가 좋아해요. 현금이가. 그 친구가. 근데 그런 것도 개그 교육도 창의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늘 이에 김 붙이고 넘어지고 이런 거는 애들도 식상해 하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그 친구가 알아서 창의적으로 또 해요. 김을 안 먹고 일단 붙이고 보는 친구예요. 아빠 같이 하자 그러면은 거울에다 같이 붙이고 해 웃으면서 부자지간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놀아요.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그 현금이가 외국어는 좀 했으면 좋겠네요. 미래에는요, 외국을 또 지금보다 더 쉽게 제 집 드나들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어 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지 담아봤습니다. 현금이 또래 아이들, 서너 살짜리 아이들한테 아주 딱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아이들의 외국어 교육, 암기식 학습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은 교육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거. 앞서 보신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네, 오늘은 외국어를 공부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로 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음악 시간인가? 한번 제가 가볼게요. 궁금한 마음에 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정말 재밌어하는 아이들 표정 보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 리듬에 맞춰 흥겹게 율동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복장이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곧이어 판화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쯤 되니 과연 무슨 수업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 춤추고 노래하더니 지금 이렇게 미술하는 거 보니까 예체능 시간인가 봐요. 아니에요. 이건 중국어 시간인데요. 문화를 접목해서 언어와 문화를 접목한 중국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하, 예체능이 아니라 중국어 시간이었군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중국어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직접 아이들과 같이 율동을 따라해봤는데요. 굉장히 쉽게 약간 민망하긴 했지만 좀 잘 따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오감을 가지고 접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꾸준하게 접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 쪽으로도 애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 시간. 그런데 식사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건가요? 바로 맛있게 먹으면서 외국의 식사 문화 예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If you don't want to cut it, then you can use your hands. 우리나라와 다른 서양 식사 문화가 신기한 아이들. 자연스럽게 여러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에 안 나가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영어 단어 외우기나 글쓰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놀이학교에서는 영어를 놀이와 체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10명 중 9명의 아이들은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한국, 캐나다, 중국으로 쇼핑을 하러 갈 시간. 아이들이 직접 손님이 되어서 물건 사는 체험을 해보는데요. How can I help you? 찾는데.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간단한 대화도 이어지고요. 쇼핑놀이를 통해 언어를 문화로 접할 뿐만이 아니라 돈을 계산하는 수학적 감각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랑 중국어랑 영어까지 세 가지 동시에 하면 좀 헷갈려하지는 않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매달 한 가지 주제로 3개국어를 동시에 문화로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고요. 다른 문화들을 접해보면서 언어를 터득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암기식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전에는 제가 어학원에 있었을 때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었고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주입식을 하다 보니까 한 3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싫어하고 퇴화되고 좀 더 감정이 없어지는 과정을 봤었는데 문화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감정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더 배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과도한 학습에서 벗어나 문화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으로 아이들을 웃게 해주세요. 아, 진짜 뭐 문화놀이로 배우는 외국어였네요. 그죠? 예, 근데 이나 어린이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오셨는데, 학부모 느낌 있었네요. 학부모 느낌이 딱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4살짜리가 저한테 아줌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씨라 그러겠어요? 아줌마라 그러지? 당연하죠. 언니죠, 언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예. 아, 참, 아무튼 애들 정말 귀엽죠? 갑자기 생뚱맞네요. 형식적인 대사를 치십니까? 예. 진짜 저렇게 수업을 하면요. 도태되거나 흥미없어하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표정부터가 보신 것처럼 굉장히 밝았고요. 부담 없이 외국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언어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렇게 알아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부모님들 한시름 덜겠습니다. 그렇죠. 즐겁게 즐기기, 이게 외국어 조기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가령 예전에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주제가 이런 주제가 주어지면 스튜어스 누나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칠판에 쫙쫙 밑줄 그어가면서 별표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학교 안에도 영어 전용 교실이라고 해서 세트를 다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세트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직접 비행기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 같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도 갖고 호기심도 갖고 말문도 트이고. 야, 학교 뭐 재정이 괜찮네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재밌어 할 수 있는데 뭐 가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어민이 좀 두렵다든가 이래서 우리 아이가 또 재미없어 해요.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죠? 그런 건요.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좀 너무 높은 레벨의 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현실을 좀 직시하고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양질의 외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빨리 터득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매일 꾸준히 교육시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꾸준히요. 네, 그리고요. 학원이나 유치원에서는 본 것처럼 저렇게 교육을 해주지만 집에서 엄마들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 뭐 가르쳐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듣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동요를 틀어준다든가 DVD를 틀어준다든가 이런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가벼운 율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아요. 네, 율동을 암내나게 하네. 암내야 퍼져라 이렇게. 예. 지금 이나 씨 얘기가 참 중요한 게 요즘 부모님들은 영어 교육의 결과를 유창한 발음으로 표현하는 것에 승부수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책 읽기나 듣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어 실력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쌓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영어도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어는 솔직히 자신감이거든요. 셀프 컨피던스. 예, 뭐 그래요. 근데 애플 예를 들어 사과다 애플. 그러면 조금만 늘리면 돼요. 에어포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토마토, 토메이터, 노트북. 이건 좀 줄여서 짧게 넛북 이렇게 어렵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외국어 교육 정말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선생님께 총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무의식적 암묵적 교육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학교에 안이나 밖이나 혹은 놀이터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태도를 형성하는 학습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3, 4회 하는 그 분산 학습보다는 하루에 한두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 몰입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하루에 한두 시간, 원투 타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들의 과도한 욕심, 아이들을 오히려 학업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조기교육,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성공한다는 것 꼭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요. 선생님과의 진솔한 상담으로 아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또 학습 능력도 다 다르니까요. 옆집 아이와의 비교
절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너무 부모 입장에서만 말했는데 어린이 여러분한테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니가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이나 아줌마 말 잘 들으셨나요? 예, 이제 조기 교육이란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욱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고요. 조기 교육, 이거 나이보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